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 붉은 뱀의 해였습니다. 뱀은 지혜, 통찰,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속도, 결단, 정의로운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정의와 속도로 여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속이지 말라, 정사란 백성을 위하는 길이며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주시가 마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의 미비, 책임 소재의 불명확, 공정성 훼손, 시민 불편 초래, 축제의 일부 부실 운영, 공약 지연, 농업 복지 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직자 윤리 위배 의혹까지 이 모든 문제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흔들리는 있다고 있는 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오늘 본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앞 위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고뇌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 시정 질문은 특정 사안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여주가 이충우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더 큰 미래로 성장 발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들입니다. 특히 4개 분야 20개 항목 시정 질문 중 분야를 열거하면은 1. 여주시 정신보건센터의 구조적 한계, 독립공간 사무실 미흡부와 중증 정신질환자 복지 증장과 처우 개선 미비. 2. 2025년 여주 오곡나루 축제 운영 부실과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대학리피 여주셀의 택배비 지원 미시행이고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 시 중국 인민해방구 행진 영상 상영 및 붉은 깃발 노출 등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의 이미지를 실추를 대망신시켜서 책임 공무원 전면 조사로 인사조치, 최종 결정권자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책임지고 사퇴,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인 여주시장도 도의적인 행정적 면책 회피가 불가피.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인 여주 도자기 축제 및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 약속 불이행, 3년째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직영체제로 운영라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 공공위탁 절차 미행 및 예산 집행 문제가 있다는 거, 여주시 공공위탁금 지원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위탁 예산은 반드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원행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 방문객 수 가다 개선 의혹 제기로 신뢰성 문제 대두. 3. 박두영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4개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커야 불법 식재 및 공공시비 예산 4,008만 원 집행 문제. 4.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2요구 및 2026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 요구 문제. 수차례 제가 자유발언 및 시정 질문을 하고 6월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의 상위 조례에 따라서 25개 시군이 시행했는데 50대 50을에도 우선 시행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종합 정리해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이 건강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생생하며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이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 내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묻고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최근 몇 가지 행정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된 구조적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솔직 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정병관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제한된 시정 질문의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구조적인 한계 및 중증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 현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안전망 강화 방안,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미확보된 사고와 향후 추진 계획 방안, 여주시 중증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시장님께서는 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도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이나 공간, 사업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울 삼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년 여주 오곡나루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 여주 오곡나루 축제 전반적인 개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여주 쌀문화축제와 비교시 여주만 택배비 지원 미시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시민 불만 초래와 농특산물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천시는 이천시 인구인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정조례를 통해서 이천쌀 택배비 13,900건을 전액 무료로 시행했고, 여주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 충분한 3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농산물 판매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대학리표 여주쌀 5구 판매를 위한 조례 제정 의지와 선거법 관련 사전 유권 해석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농민 시민의 항의 및 공신력이 하락됐고 지역 이미지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 한중문화교류 경연대 영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 붉은 깃발 노출로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 이미지 대훼손과 아울러 전면적인 투명한 조사로 인해 영상이 출처라든가 모두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 인사조치로 모든 엄정한 문책을 시행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 신문지상에서 많이 주장한다고 나온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충우 시장님도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속 8개 출범호 공약으로 여주 도자기 축제 및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한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3년 동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축제를 도맡아 전면 운영하고 있는데 공약을 미이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대왕의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 즉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답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 예산 구조에서 출자 출연 기간이지만은 우리 출연금 형태 직영의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구제에 어긋나서 향후 공공위탁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된다는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6.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경기도 대표 축제 및 문광부 선정 유망축제로서의 농특산물 역사적 배우는 전통문화 축제로서 이천 쌀문화 축제는 23만 명이고 올해에 우리는 박문희 씨가 41만 명을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가닥 예상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5.50 나라 축제 시 발생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 배경 등 종합하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두영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4개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카이어 불법 식재 및 공공시비 4,008만의 집행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질문은 2024년 시정 질문과 2025년 정례 본회의 시 시장님께 질문했는데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목별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하게 됨을 사정을 알려드립니다. 1.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영 시장님이 불법 식재 나무대에서 아무런 사전 행정 절차 없이 4,008만의 공동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충우 시장님은 직무상 회피, 사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의 불이행, 직무 권한 남용, 제3자 편익 제공에서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고 이해충돌법에 의한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아니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박두영 시의장은 불법으로 식재한 민원인이 3회 걸쳐서 이행을 안 한 후 3개월 동안 연장한 다음에 사전 행정 절차나 없이 시장 구도지상으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을 집행해야 할 원성이 많은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시장님은 생각하는지요? 3. 66회 여주시의 제3차 본회의사 중 연합뉴스 방송 등 박두영 의원이 불법 식재 남의 규정과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고 했고 민원 처리를 잘 해결해 주면 되지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 시민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살림에서는 있을지 과연 기증한다 그러면은 공공 시비 예산으로 시장님은 다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만약에 제안했을 때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6. 여주시장님은 의장이 불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 우리 그 여주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요? 7.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환수 그리고 이해충돌법에서 벌금, 가태료 그 다음에 윤리법 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을 해서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8. 박두영 현 의장이 4개법 항목, 이해충돌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수목기증서, 사전행정 절차 없이 이충우 시장님한테 공공시부로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를 지원한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님은 바른 정치는 백성과의 신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이런 행정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8개항을 재차 질문드린 것은 2024년도 시정 질문과 10개 항목을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 없이 16줄로 서면 답변과 아울러 본회의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2요구 사유 및 2020년 본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을 토대로 제가 올해 6월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 통과하고 조례 특위 심사위원장으로서 부관 조건으로 본회의상 2020년 편성 시 반드시 이행하라고 발표도 했으며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 답변 때도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의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상은 올해 편성 시 경기도 매칭 비율이 50대 50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2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게 대학리표 여주쌀 산업 특구의 고장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본해산의 추경에 반영하여 50대 50으로도 남과 같이 편성할 의무가 있는지 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답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세학의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 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시정 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에 지키는 데서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이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부정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여주시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공정한 감시, 깨끗한 의정, 당당한 견제라는 원칙으로 여주 시민의 대변자로서 끝끝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 흐를수록 더욱 밝아진다고.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2026년 병원연 붉은말의 해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병관 전 의장이자 의원님은 근거 없는 비방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의장이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특정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는 해당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끝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명백하게 종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철저한 수단과 방법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확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의회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단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해소된 사안을 끄집어내어서 시장님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장님이 시장님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장님이 저에 대해서 이런 상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저한테 통보를 했다는데 이거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방이 아닌 그런 그 어떤 의정 활동에서 이런 사항인 거를 시민들이 알 거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상이라 가지고 충분히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고, 저기 저에 대해서 우리 사실에 적시한 우리 그 저기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여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했고, 제가 한간에서는 형사 고발로 여주 남부 경찰청에다 했다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걸 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다고 의장님이 뭐 이렇게 많이 감싸고 막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차피 의장님이 저에게 고소장을 해서 결과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검찰로 다시 이송돼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또 하고 2차적인 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정화됩니다. 지금 명예훼손의 그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도 의장님이 섣부르게 그 판단을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법, 공직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부패방지법, 이것이 법이 아닌 5개 법이 아닌 농어촌 계획발전법, 권리남용 방해죄, 이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했지,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그 법은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병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병관 의원님께서는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진 현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및 안전망 강화 방안, 타 시군과 비교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이 미확보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여주시 중증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여주시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매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분야에서 S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자살 예방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2025년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 부분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주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소방, 한강보 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량 투신 자살이 집중된 5곳의 로고젝터와 현판 등 총 44개를 설치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개입이 어려워 치료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소방기관과 공조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업을 위해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국가 정책에 맞춰 일상적 마음 돌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한 교육,
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동료 지원인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대응협의체에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경찰서, 소방서, 여주대학교 정신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며 연 2회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실무자 간담회와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미확보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 건물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된 시군은 경기도 내 7개 시군뿐입니다. 수원, 광주, 군포, 남양주, 안성, 양주, 의왕. 여주시 센터는 518평방미터로 경기도 평균 409.7평방미터보다 넓고 시설 평가 기준 330평방미터에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로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 신축하고 같은 해 6월 여주대학교에서 현재의 치매 안심센터 2층으로 이전하며 독립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공영공간으로 사용하던 신체활동실과 탕비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용공간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추가 증축은 내진 설계와 경기도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고 민간 건물 임차는 리모델링비와 보조금, 월세 등으로 관리 비용 부담이 커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이전 시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건물 활용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주시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교육을 포함한 원예, 악기 프로그램 등을 주 3회 운영하고 방문 상담과 자조 모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 지원을 위해 가족 교육과 나들이, 체육대회 등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활동과 양성 및 강사 활동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협약하여 가족의 여가 활동과 모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의 고령화나 교통 불편으로 교육과 행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고자 찾아가는 가족 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족 지원 활동가의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 교육과 여가 활동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 성과 운영 및 운영상의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 여주쌀 택배비 지원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항,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 중 한중 문화 교류 행사의 중국 인민해방궁 행진 영상에 대해서 여주 토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의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하겠다고 한 공약 이행 여부와 도자기 축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적정하냐 이런 여부,
여주 오곡나루 축제 방문객 수위 계상 방법 및 용역 수행 절차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5 여주 오곡나루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40만 8,405명이 방문하여 작년 대비 관광객 수는 36.1% 증가하였으며 방문객의 만족도는 7점 만점 중 5.69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여주의 전통 문화와 어우러진 풍요로운 오곡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 개발의 결과로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세종대왕 진상 퍼레이드, 조선 놀이터와 같은 관람 체험형 콘텐츠 구성으로 방문객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축제장 진입 시 교통 주차의 혼잡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지점과 주차장에 안전요원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경기 대표 관광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더 나은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곡나루 축제 여주쌀 택배비 지원과 관련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쌀 문화축제에서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이천 쌀 택배비를 전액 무료 지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한 결과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로 승인된 업소, 이천 농협에서 쌀을 구매한 쌀밥집 49개소, 가공식품 17개 업체입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쌀 등의 택배비 일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주시는 9월 3일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호 시장은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과 무료 체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축제 기간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가능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 여주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농가들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재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의 세 번의 기회 3월, 6월, 9월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여주시에 요구한 사실도 없고 거부한 사실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 재개정은 의원님 스스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집행부만 탓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여주 오곡나루 축제 중 한중 문화교류 행사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2024년부터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한 한중 문화교류 행사입니다. 2025년 여주 오곡나루 축제 한중 문화교류 행사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지사를 통해 모집한 30개 단체 1,041명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기사화가 된 경연팀은 정저우 모델협회 소속 패션 예술단으로 20여 명의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모델 양성기관입니다. 재단은 공사와의 사전 영상회의를 통해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춤을 추는 형식이 공연으로 인지하였고 11월 2일 행사 당일 본 공연팀이 늦게 도착하여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고 본 공연이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축제장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로 모든 공연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 영상을 통하여 인지한 후에 11월 3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사과문을 재단과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더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의 민간 단체로 전면 위임하겠다고 한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축제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농업인과 도예인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여주 오곡나루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흔암리 쌍용 거줄다리기와 본두리 낙화놀이는 여주의 전통 문화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주시 고구마 연구회가 주관하는 군고구마 기네스, 관내 농업인 단체가 주도하는 오곡마당,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여주 농촌관광협의회의 농촌관광체험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도자기 축제 역시 여주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의 도예업체 부스 참여 선발 및 운영 관리와 여러 도예 단체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이 축제의 핵심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홍보,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규모 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예인과 농업인 단체도 독자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향후 축제 참여 단체들이 자발적인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 도자기 축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됨과 관련하여 적적성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예산이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연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출연 대상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축제 예산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은 관련 법령 및 타시군 사례,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오곡나루 축제 방문객 수의 계상 방문 및 용역 수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 오곡나루 축제 방문객 수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곡나루 축제와 같은 개방형 행사장에서는 입출입 동선이 복잡해 수동 집계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 계수 시스템을 축제장 내 잔치마당과 오곡마당 사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수 시스템은 문화관광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인정받은 문경 찻사발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음성 품바 축제, 서산 해미읍성 축제 등
다수의 축제에 활용하는 가장 일방적이고 합리적이며 방문객 집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문체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 평가,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문체부에서도 여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 계수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타세콰이어 20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사적 이해 관계자에 의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5년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답변 드린 바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2023년 12월 업무용 법인카드로 560만 원 상당의 여주쌀과 생필품을 구입해 장애인 시설 등의 명절 선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여주시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으신 바 있듯이 이 건 또한 사법당국에서 내사 종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제2요구 사유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유필선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라든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 그 가족의 정신질환이 있어서 한 문제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라든가 생활, 감정, 사회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7개 시군이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여러 가지에 분산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혼잡하고 업무에 비효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이 반대되고 그다음에 그 정신질환자에 따른 상담 시 어떤 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그 어떤 민간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사유지의 유의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없다고 적으시면은 아니, 네네. 의사를 물으셨잖아요. 그렇게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 시간은 포함 안 되는 거니까. 답변 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단독 건물에 있는 게 31개 시군에 단독 건물에 있는 거는 7개 시군입니다. 우리도 여건이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면적 기준이 330평방미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518평방미터예요.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창고 시설로 활용하고 있든가 다른 거를 활용하고 있는 걸도 다 우리가 고쳐서 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요지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뭐하고 합치라는 거죠? 그 자살 예방센터하고 자살 예방센터하고 같이 정신질환자. 한 군데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독립적인 공간이 타시원에 있어서. 아니 지금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건축물은 같은 데 있잖아요. 한 건물에 딴 데 있는 거를 또 한 건물로까지 유치를 해서 같은 건물에 있지만 한 사무실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거 뭐 증축을 하거나 뭐 하려면은 뭐 저 내진 설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 어차피 지금 한 건축물에 있는 거고 한 사무실에 쓰지는 못하지만은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널찍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병관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건축물을 져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거기는 정신질환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활동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제약이 또 많이 있고 또 현 추세가 또 그렇고 또 이런 종합적인 거를 할 때 단기 임차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그 시장님이 했듯이 신청사 이전을 통해서 타기간의 증축이라든가 민간 이전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임차라든가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새로 건물을 새로 져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신청사가 개청돼서 이전하게 되면은 그동안 시청으로 쓰던 공간을 합리적으로 잘 쓰도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그 오곡나라 축제 여주쌀 택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택배비를 축소 나중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천에는 이제 이통 공동 상표 지정업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항목인 5조 지원에 임금표 2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 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이라는 거를 조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택배비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우리에는 유치 계획도 상실하고 농민들이나 시민한테 불편을 하고 쌀 판매도 많이 줘야되고 지역 이미지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조례라든가 사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약방문식으로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우리 정병관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이거는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례를 제정 좀 해주시지. 저희 공무원도 못 챙겨서 못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천시는 말씀드린 대로 임금님표 2천 공동상표 지원 사용 지정업소로 승인된 업소 요것만 택배비로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천시장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 이천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도 해왔고 재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했대. 선관위에서 이런 지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 지적이 없어서 그냥 했다. 근데 여주시 예를 들어보면은 선관위에서 이게 지적이 되면은 그걸 뭐 이의제기 뭐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여주 선관위가 이제 뭐 깨끗한 선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여주 시정에 대한 거 이것저것 다 살피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선거법에 위반돼서 나중에 시시비비가 뭐 얘기되고 막 이런 게 있을까봐 이런 게 구두로다가 서로 얘기됐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물어봤고 공문으로 물어봤더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조례 제정을 오곡나루 축제 때 택배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무슨 조례에서 이거 뭐 조례를 약간 수정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요거를 오곡나루 축제 때 택배비 무상 지원 가능하다는 거를 넣으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조례를 우리가 다음 기회 때 조례 반영하려고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정병관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저희 여주 행정부도 그렇고 또 정병관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찾아서 그래 진작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는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거 이거 가지고 왜 그래서 안 했느냐 뭐 의원님은 따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조례 없이도. 작년에는 지금 이제 보니까 선거가 이제 내년이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니 선관위에서 검토만 안 했으면 우리가 안 해줄 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 선관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게 선거법 우려가 얘기된다. 이래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 안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못한 건데 예? 그거는 우리 정병관 의원님 내년에 또 정기의회 있으면 그때 좀 개정 발의 요구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오곡나루 축제, 뭐 도자기 축제도 뭐 놓으면 좋고요. 그럴 때 좀 이런 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잘하시는 조례 제정 상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마음이 몹시 좀 뭉클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 또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도 알다시피 한중 문화 교류 행사에 오곡나루 축제 등그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사 도중에 검열이나 이런 거 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이 있었고 중국 군복을 입은 오송기 상징 깃발을 든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여주의 대이미지 존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치적 군사적이 문화 행사 때 거기에 대두돼 가지고 이게 망신 아닌 망신을 했습니다. 신문, 매스컴, 방송까지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50개 정도의 그 동영상서부터 뭐 많이 했는데 시장님은 그에 따른 그 관련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좀 짚으셔가지고 엄중문책에 가고 그에 따른 우리 그 책임 있는 그 이사장님에는 어떤 그 사퇴 요구가 신문지상도 많이 나왔고 시장님도 어떤 도의적으로 책임져지고 연대 책임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저기 하나의 순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정병관 의원님 이거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 직접 보셨냐고? 아니 그때는 내가 다른 저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 신문이나 이런 것 좀 다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이게 여주 시민들은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이제 중국 분들만 한 200여 명 그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했었고 공연 처음 시작 때 저도 갔었고 우리 의장님도 갔어서 공연에 대한 한중 문화교류에 대한 뭐 축하 인사말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저 신문지상에 두 건이 어디 신문지상에 났다 이래가지고 아침인가 점심 때가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확인해 봤더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유튜브 찍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 뭐 중앙부처 언론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게 방송도 막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건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당장 이거 어떻게든 경과를 좀 보고해라. 그랬더니 재단에서도 그때서야 알은 거야 그걸. 그때 내가 얘기하니까 그랬나 이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공연을 했던 걸 알았어. 그만큼 그냥 무심했었지. 예? 이게 여기 답변 드렸지만은 작년부터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사람들 많이 오고 오곡나루 축제가 성공하니까 관광공사에서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글로벌하게 키우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만들자. 그 일환으로 작년에는 미국 분들도 많이 왔잖아요. 외국 분들이 요 기간 내에 한국을 관광하면은 오곡나루 축제를 관광공사에서 안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오게끔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들이 미리 중국 측에서도 이 서로 문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이 두 번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 문화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작년에 한 게. 보질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 그냥.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유사하게 작년에도 1000명이 넘게 중국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여주의 문화 공연을 3건을 하고 작년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올해도 그런 형태로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다가
정저우 모델 옆에 패션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이분들이 군복 입고 이렇게 할 줄 몰랐지, 그거는. 그래서 또 사실대로 중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못 챙긴 건 사실이다. 그래서 즉시 밤늦게라도 제가 재단 이사장한테 시간 따지지 말고 바로 사과문 올려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잘 챙겨서 우리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사과문을 올렸고, 그 다음날 시청 홈페이지에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국 이 문화예술단에서 서울의 한강에서도 했었고, 원주 만두 축제에서도 했었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방송에 난 거는 여주 거만 나서 이렇게 좀 이슈가 커졌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챙겨서, 꼼꼼히 못 챙겨서 한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는 더 유심히 살펴보겠다. 문화교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공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상 거부를 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서 이걸 가지고 재단 이사장을 사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일부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그분의 주장일 뿐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병관 의원님도 중국 그런 사람들 화나시죠? 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시죠?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고의적으로라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수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이렇게 오히려 좀 더 다음부터 잘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단 이사장이 그만둘 상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도 말씀하듯이 공공성이라든가 중립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징이 아무 검증 없이 노출됐다는 것이 그 조직적인 그 무책임과 관리부실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공신력이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거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가 거기에 인사조치라든가 그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과연 몰랐는지 알았어도 지금은 모든 인간 사회나 이런 일반 정치적이나 뭐라더라도 거기에 따른 항상 후속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 속에서 하나하나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는 여주 도자기 축제하고 오공다리 축제에 민간 단체로 임해했다고 이제 공약이 10대 대비 이제 84기 공약상이 있는데요. 복합 행정타원이 제1호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일반 여주 도자기 축제하고 오공다리 축제는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전적으로 직영체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판단하는 그 공약상에는 전면 위임을 한다 그랬는데, 그 위임이 성격이 완전히 주관 주체라든가 그 운영이라든가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서포트를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거는 주도가 간주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상하고 이율법안이라든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데서 지금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정병관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제가 이 공약을 왜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민선 6, 7기 이때 이제 오공나루 축제, 도자기 축제 쭉 이어져 왔지만, 축제가 시민들이 평가하기에 이렇게 잘했다 하는 축제 평가가 없었어요. 축제가 점점 왜 이렇게 가느냐. 그리고 또 농민들이나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자기들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된다. 이게 우리를 위한 진정한 축제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축제의
주도하는 그런 의견을 도자기나 농민들이 많이 그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주도하는 거는 도자기 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이 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하고 실제로 축제를 한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전범 100% 도자기 업체나 농민들한테 축제를 100% 그쪽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그런 거를 나눴고, 근데 종전보다는 더 많이 도자기 축제 때는 도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분들이 정말 도자기 축제 기간 내에 그렇게 활동하는 분야가 많도록 해야 되겠다. 오곡나루 축제도 농민이 참여하는 게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의원님들 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대부분 그분들이 거의 뭐 한 40% 정도는 되죠. 40% 정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서 이 축제 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정병관 의원은 제목만 보고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전면 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면 유임해서 전면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행사를 100%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뭐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아까 논의드렸지만 그런 문제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은 공약사항의 제목은 너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해도 그분들이 한테 전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담은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수정을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하는 그런 공약은 그냥 다 운영을 전부로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 축제 내용에 많이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을 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거기 전면 이임이라는 거는 주관 주체 이런 거 예산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민간한테도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관주도에서 세종문화관광재산이 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 조합 이사 저거가 계속 홀대를 받고 천시를 받고 거기에서 체험 미주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도 대사나 이런 축사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MOU의 최근에 외국에 할 때도 식사할 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진상명품 축제하고 여주 고구마 축제를 합병을 해가지고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한 것이 제가 이제 공무원 시절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오곡나루 축제를 탄생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오곡이라는 게 쌀보리 콩조 수수라 해가지고 풍년을 나타내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 농통사업을 많이 홍보하자는 이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외밭에 앉지 말고 나무밭에 앉지 말고 각근을 뱉지 말라고 나중에 저거 됐지만은 이런 것도 시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님, 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네, 7분 정도 남았잖아요, 사실. 아니, 남았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하십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죠. 또 네네. 난 또 중지를 했는 줄 알고요. 또 그러는데, 네네네.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주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하고 이제 오곡나루 축제도 민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한테 자율적인 것을 부여해주고 지금도 민간 위탁을 많이 유행되고 그게 현실화이고 효율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한테도 거기한테 축제 협의체라든가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때로 예산과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가감하게 이양을 해줘가지고 같이 협조를 그 단계별로 로드맵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 방안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여주 도자기 축제 예산이 출연금과 함께 아니라 이게 여주 오곡나래 축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계되는 거가 이게 잘못 여기서 이게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연 기관이지만은 이게 법적으로는 공공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지만은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그 어떤 위스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금을 교부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라는 것 같습니다. 성과 관리가 확실해지고 예산의 투명성이 있고 이해충돌법을 방지할 수 있고 시민 참여 감시가 제도하는 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충돌법 도자기 축제 출연금 재산을 편성해 이해충돌법 왜 들어가죠? 그 얘기가? 예? 아니 이게 이해충돌 무슨 뭐가 이해충돌법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도자기 축제가 아니라 오곡나라 축제에 그러니까 관계되는 것도 출자 출연금으로 나중에 그 줘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공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거기에 따른 거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고 위탁 심사를 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게. 아니 이해충돌법이 왜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 이해충돌법이라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대신 지금까지 한 게 뭐 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뭐 타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예산에 관계되는 최민수 강사님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이게 일반화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합니다. 앞으로는 요거는 한번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계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제 계수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거 대신 하나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때도 우리가 그만큼 이제 많이 온 곳은 뭐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한 거는 적은데 이런 곳을 어떤 공신력 있고 신뢰감 있게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어야 되는데 시장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 41만 명에 대해서는 뭐 공감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이거 더 좋은 방법 있으세요? 이렇게 인원 체크하는 거의 방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공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무인 기수 시스템, 자동 기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정부 문체부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큰 축제는 다 이걸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이게 굉장히 의심이 간다. 사실 1만 명이 온 게 뻥쳐서 이거 그냥 막 오고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 하나로 신문에도 2천 같은 데는 이제 5일 동안 했는데 3일인데 2천을 지적했잖아. 2천은 무인 계수 시스템으로 한 게 아니라 자동차 오는 차량 대수 곱하기 3 뭐 이렇게 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계산 방법이 좀 허위 가능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난 거고 우리 여주도 이게 의심 있다 뭐 있다 그런 건 나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근데 의원님이 이거 가지고 의심을 하신다면은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의심 난다는 것보다도 신문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평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도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위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 네네. 문체부 장관이 이런 방법을 해라 이래가지고 권장하는 거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확실한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 뭐 더 있다고 되는 거는 뭐 평가 용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찰 집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이런 개수 시스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저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하게 이제 시장님은 이제 무인계 시스템이 완벽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일반 사람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괜히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의원님이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쓰고 이걸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할 말이 없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축제에 다 이 방법으로 쓰라고 권장하는 거고 그대로 우리는 이거를 해서 문체부에 사전에 뭐 이렇게 뭐 자료 채집해서 이렇게 검토 인정받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여주 오공나루 축제가 훨씬 덜 왔을 텐데 더 왔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우리 축제를 부정하는 거게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 더 정확한 방법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거는. 아니 그런 식으로 대보도 주시면 안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거 실제 때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위해서 해라는 그런 그 장기적인 미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도 유심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그 이해시키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이런 식의 얘기한 거죠. 네네. 네. 우선 이 정도로 적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농민 기회소득을 이제 우리 그 유필선 부의장님하고도 했는데 제가 이제 자유 발언도 했고 시정 질문도 했고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 특별심사위원회 할 때도 그 부관적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 때도 거기다 해라고 부관 조건에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농민 기회소득을 시장님이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자체를 안 한다. 지금 70대 30을 하지 않고 5만 원으로 한 거를 3만 원을 나중에 다 형평성이 위반되고 행정이 혼란되면 재정이 부담됨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고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농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니에요. 목적형 맞춤형 차등 지원을 해가지고 기본금 5만 원 기본 받고 정책 그 가중형을 해서 10만 원은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청년층에는 인구 소멸 방지, 친환경에는 환경 지불제, 기농기촌일 때는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해서 차등을 지급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민생의 뭐 소비 쿠폰도 기초급자는 50만 원 하고 차상위는 40만 원 주고 이런 거가 기초연금, 아동 양육 일반적으로 차등 지급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고 25개 시군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어느 때인지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농업인 기회소득으로 바꿔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을 매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뭐 가장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까지 다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의견을 개진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농민 기회소득 5만 원씩 주는 것을 가장한테는 5만 원씩을 주겠다. 그 대신 가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3만 원씩을 주겠다. 그래서 2만 원씩을 덜 주고 이 2만 원씩을 다시 이용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가 왔어요. 그게 제가 팔쩍 뛰었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뭐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게 뭐 넉넉하게 많이 주는 건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니 5만 원 주던 거를 또 3만 원으로 줄여서 2만 원을 뺀다?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는 절대 반대다. 나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귀농 친환경 농민들한테 특별히 15만 원씩 준다. 이것도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고 지사님이 주고 싶으면은
도지사님 도비로 100% 주는 건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뭐 도비가 모자르는데 지사님은 또 이런 거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이면은 적어도 도비는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어? 최하 70%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경기도에. 그렇게 내면서 우리 여주는 그런 거는 반대하니까 차라리 5만 원씩 주던 것을 1년에 60만 원 주던 것을 70만 원을 주든지 80만 원 주든지 공정하게 전체 농민들한테 올려주는 거는 찬성한다.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달라. 이래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그거는 안 된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리고 또 저한테 농정 담당 국장이 2번이나 왔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농민 안전 보험하고 농민들한테 주던 거, 도비를 정당하게 매칭 사업으로 주던 거 8억인가 9억인가 얼마를 일방적으로 깎았잖아. 그래서 그것도 항의했어요, 제가. 아니, 매칭 사업비를 깎으려면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이래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좀 대화를 나눈 다음에 좀 이렇게 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매칭 사업비는 자꾸 줄여가면서 달래지도 않은 특정인들한테 돈을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매칭 사업 안 주는 거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업을 포기하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건 우리 여주시, 어려운 여주시 우리 돈으로 우리가 대신 놓아야 된다. 그런데 바라지도 않던 거 이런 거를 왜 하시느냐? 이러고 막 강의를 했어요. 저한테 답변 제대로 못하고 가셨어.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서광범 의원님이 여주 같은 이렇게 취약 지역에는 이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최대 70%까지 올리자고 조례를 이제 지난해에 개정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농해수위에서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경기도 환경부에다가 70%를 해줘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격렬하게 논의가 되고 아마 이게 뭐 잘 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주 농민들이 잘 살아야 여주가 행복해진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드리는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순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농업인 재산 정말 뭔가 한 푼이라도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더 세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농업인 기회소득을 더 주면은 뭐 농민들한테 혜택은 가겠죠. 그렇지만은 같은 농민인데 지금 자꾸 무슨 뭐 복지 다른 분야하고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같은 농민이다 이거요. 같은 농업인이다. 친환경, 귀농귀촌, 청년도 같은 농업인이다. 그러면 같이 취급을 해달라. 왜 그 사람들한테만 150만 원을 주고 우리는 60만 원을 주느냐. 오히려 60만 원 주던 거를 40만 원으로 깎는다고 그러는 건 무슨 행위냐. 이렇게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비필성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쓰셨지만은 그런 와중에 또 올해도 29억인가 도비 예산 매칭 사업 줄였잖아요. 그거 누가 돈대? 그거 없애면은 장애인들, 노약자들, 그걸 누가 그 사업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이렇게 다 하듯이 그런 거를 차라리 그런 거를 뭐 특정 사람들한테만 더 주지 말고 그런 거를 좀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존에 주던 거는 계속 줘라.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하는 거고, 또 이런 걸 하면서 아마 70%로다가 이제 뭐 그 상향이 된다면은 저 때문에 여주시장 때문에 딴 시장 구주들 덕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때는 사전에라도 충분한 뭐 협의 소통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경기도에서 뭐
뭐 좌지우지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관련 시군에다가 좀 사전에 해서 이렇게 세로상이 뭔지 이런 것도 들어주고 서로 이래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리 정병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이필설 의원님 말씀하셔서 대답했듯이 70%를 이제 뭐 잘 되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 임기 내에 추경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지금 차등증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다음에 25개 시군도 다 하고 있고 50대 50으로 해다가 70대 30으로 되면은 그때 그거로 하면 되지. 농민 기본소득도 우리가 2020년도 6월에 최초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이 권리가 또 제한이 되고 상실감이라든가 그 농민들의 박탈감 그리고 권리에서 앞으로의 그 농민들이 대한민국 여주쌀이 세계 최고고 뭐 이런 그 고장에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하여튼 그게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의원님 전부 농민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16,300명 중 2,400명에 대한 농민이에요. 예? 이게 농민들을 전혀 다 이렇게 대신하는 게 아니다. 정병관 의원님도 그게 전부 다 농민들이 다수 농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호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타시군도 똑같은 저겁니다. 타시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양평군수하고 이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양평군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친환경을 농업 정책의 모델로 했기 때문에 더 많다. 그게 우리 여주시 입장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그 25개 시군도 다 공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차등지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초연금, 아동, 성역, 청년수당 모든 것이 이 정부의 시책이 다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의원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거는 정부 시책이 아니라 경기도 시책이에요. 예? 그런 거 똑바로 아시고서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시책이다. 그 차등 지원해야 되는 거는 소비 쿠폰처럼 그 차등을 지원한다는 거가 정부의 방침이고듯이 경기도 기회소득도 똑같다는 거를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메타세커에서 시장님하고 이해충돌법 박대영 의장하고 이해충돌법에 5개 법이 제한된다 그랬는데 이 시정 질문은 언제든지 동일 사안에도 의회 부르면 시장님은 재답변할 그 의무가 있어요. 지방제초 42조에서. 그런데 먼저 뻔하고 가르면 되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해더라도 그냥 요런 식으로만 일관적인 답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저의 저거고요. 그 시장님이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요번에 검찰에서 했던 거는 어떤 저겁니까? 우리 정병관 의원님. 네네. 정병관 의원님이 아마 처음부터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메타세커요. 그때도 제가 충분히 소상히 한번 답변 드렸고 이 문제를 정병관 의원님 혼자서만 되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정당하지가 못해요. 어쨌든 메타세커와 관련해서 정병관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사회단체 뭐 어디가 얘기했다 막 그러시는데 정병관 의원님이 다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주영 의장이 저한테 이거 이렇게 해달라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선제적으로 언론에 난 거 이 SNS에 있는 거 보고선 당시 산림공업과장한테 내가 기억하고 있어. 정병관 의원님이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내가 전화로다가 이게 박도영 의장네 집에 메타세커가 벼버리고 이렇게 뭐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정말 쓸만하고 좋은 나무 같으면은 우리 공원에 한번 옮겨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동안 지난 다음에 강변공원 내가 점검을 나갔었는데 거기 이제 산림공원과 그때 과장이 왔었나 팀장이 왔었나 모르어서 내가 거기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박대영 의장 그거 메타세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옮겨 심으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쓸만해요. 그러니까 예, 쓸만해서 다 옮겨 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그 얼마 들어간대? 그랬더니 뭐 4천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가 비싸자고 이렇게 한 그릇 따져보니까 2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뭐게 비싸게 계약했냐고 그랬더니 뭐 설계 기준이 이렇고 해서 비싸게 했대. 아유, 내가 그래서 설계 기준에는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옮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뭐 7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미 답변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정당하게 우리가 옮겨 심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산정될 때는 그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신청사 이전하면서 이제 주변에 공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필요로 해요. 이럴 때 저는 제가 이제 다음에도 시장이 된다면 이런 거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수목 좀 기증하셔라 하실 분 있으면 그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해서 기증을 하셨다는 기념 돌 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런 기증했던 그런 게 좀 남아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라 다른 나무가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나무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옮겨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건 소신 변하지 않고 다만 뭐 거기 뭐 절차가 뭐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은 뭐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를 이제 안 밟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 밟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소 고발해서 뭐 고소했는지 고발했는지 어쨌든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조사를 다 했잖아요. 조사해서 내사 종결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된 거를 정병관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내사 적이 걸 자꾸 얘기하시면 뭐할 거예요? 아니 정병관 의원님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업무용 법인카드로 해서 이거 잘한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선관위서 정말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근데 경찰서 조사해서 혐의 없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법에 있는 그 상황으로 한 건데 그거는 아니,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정당하게 다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1급 수급자한테 주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정병관 의원은 뭐 경찰서 수사에서 별일 없이 다 끝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박두영 의장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다 했는데 어쨌든 다 끝났어요. 서로 정병근 의장이 글쎄 여기 저 유필선 의장님, 박시선 의장님 다 과거에 의장해졌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장이 자기 법카를 가지고선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가 생색 내려고 할 때 쌀 사고 뭐 사서 그렇게 나눠준 적 있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좀 뭐 전달을 하든지 이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하고 해서 뭐 오죽하면 선관위서 이거 저 잘못됐나 수사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어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지. 그거는요 다른 사람의 모함과 시기 질투에서 한 거고요. 아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무혐의인데 그 무혐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얘기한 이해충돌법, 공직윤리법, 지방자녀법, 형법, 부패방지법이 아닌 다른 농어촌발전계획법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전 절차 이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직무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제3자한테 이득을 제거한 거예요. 11월 말에 누가 그 불법으로 심은 3회에 걸쳐서 못한 걸 갖다가 12월 엄동설안에 그 나무를 해가지고 공공시비를 한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도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박두영 우리 의장님이 저를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보고된 거는 이제 제가 결과가 바로 나왔다니까 이거하고 뭐 형사 고발 경우 난
의견도 그렇고 뭐 저거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장님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했는데 시민들이나 이런 데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이시는데. 우리 정병걸 의원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죄를 져서 뭐 무혐의 받은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무혐의 받은 거는 안 된다. 그 법을 뭐 자기가 주장하는 법을 적용 안 한 것 같다. 아니 여주 경찰, 여주 검찰청 정병건 의원보다 똑똑해요. 그 사람들. 예? 정병건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소홀하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그거는 정병건 의원님이 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건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뭐 물으셨지? 그죠. 공청회라든가 토론 아, 시민한테 그 정당 공청회 글쎄 할 필요 있을까요? 예? 공청회나 뭐 시민공회 우리가 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필요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 가지고 할 필요 있을까요? 한번 정병건 의원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메타세카요. 정병건 의원 법카 쓴 거 2개 다 가지고 한번 공청회 해보자. 누가 잘했냐? 그러시죠.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정병건 의원님.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 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한 그 2건의 저거는 법이 다른 법이고 제가 얘기했던 5개 법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형사불관이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거를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이런 공공 시비로 불법으로 심은 정병환 의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만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뭐 해야 된다는 아니라 다시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법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와 뭐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왈가불하해서 뭐 답이 뭔지나 아니 뭔지나 이거보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저도 뭐 고소장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바로 이제 나왔다니까 저거하고 그거에 대한 정병환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4개 분야에 20번을 했는데 이런 거를